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별 아침이 되었네요. 한 2시간 전에 미국 증시가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어제부터 상승이 됐는데,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 끝났지만,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필두로 해갖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계속 상승 추세를 갖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번이 정말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좀 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을 못 썼던 이유가 장기 하락 국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저께부터 코스닥이 장기 하락 국면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고, 한국 코스피도 어제부터 장기 하락 국면에서는 탈출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바닥 신호가 될지는 굉장히 좀 확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까지 하락 추세 또는 중립에서 계속 추세를 맞다가 최초로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한 장기 하락과 장기 상승 국면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국 증시를 갖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한 글로벌 ETF TV에서 정한 매수 신호 5가지가 있습니다.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공통사항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매수 1도 매수 신호가 되려면 필수사항으로 비장기 하락 있죠. 매수 2도 비장기 하락, 매수 3도 비장기 하락, 매수 4도 비장기 하락, 매수 5도 비장기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하락, 아무리 단기적으로 강하더라도 장기 하락에 있는 종목은 절대 레버리지 신호에서 매수 신호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코스피와 한국 코스닥은 계속 8월 한 달 내내 장기 하락이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 그는 1등급에 2등급을 맞을 수 없는 국면이었는데, 그저께부터 한국 코스닥이 장기 하락에서 탈출을 했고, 한국 코스피는 어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장기 상승은 반대로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박 패턴의 정의의 5개 중에 하나가 장기 상승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신호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기 매도 신호에서 하락 국면에서 가장 안 좋은 쪽박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쪽박 패턴에서 이렇게 보면 장기 하락이라고 있죠. 장기 하락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장기 상승과 장기 하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상승은 굉장히 좋은 거고, 장기 하락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먼저 장기 상승을 설명드리면, 장기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월봉에서 하이 캔들이 되어야 하고요, 일봉에서 빅 골드가 되어야 하며, 일봉에서 퍼펙트 기준성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월 하이 캔들이라는 것은 21선 쌍바닥 상승과 동일한데요. 월봉으로 이거 평가를 하고, 월봉에서 양봉, 주가가 6개월 선 위에 있고, 주가가 직전 양봉 몸통합계의 저점 위에 있으며, 주가가 직전 음봉 몸통합계의 고점 위에 있다는 이 4가지 조건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월 하이 캔들이라고 합니다. 1 빅골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일봉에서 60일선과 241선을 비교를 해요. 60일선이 241선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면 빅골드로 하겠습니다. 1 퍼펙트 기준선 상승은 일단은 그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은 일목균형표에 나오는 선입니다.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최저값과 최고값의 중간값을 얘기를 하고, 전환선은 최근 9일간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봉에서 퍼펙트 기준선 상승이란 것은 기준선 상승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선 상승이 주가가 21선과 기준선 그 위에 있는 상단선 위에 있으면서, 또 전환선은 21선과 기준선 하단선 위에 있는 모든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1 퍼펙트 기준선 상승이 됩니다. 결국 장기 상승은 뭐 월 하이 캔들도 되고 1 빅골드도 되고 1 퍼펙트 기준선 상승도 되는 굉장히 좋은 것을 모두 만족하는 그 장기 상승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장기 상승이 되면 굉장히 그 대박 패턴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장기 하락이 되면 뭐 쪽박 패턴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일단 장기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월 로우 캔들이 되어야 하고요. 일봉에서 빅 데드가 나와야 되고, 일봉에서 퍼펙트 기준선 하락이 되어야 합니다. 뭐 월봉의 로우 캔들은 뭐 아까 하이 캔들이 반대죠. 21선 쌍봉 하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양봉 주가 6개월선 위에 있고, 주가가 직전 양봉 몸통합계의 저점 위에 있고, 주가가 직전 음봉 몸통합계의 고점, 이 네 가지 조건 중 아까 월 하이 캔들은 4분의 3 이상이었는데, 이거는 4분의 1, 한 개밖에 만족 못하거나 아니면 4개 중에 전혀 만족 못할 때 월 로우 캔들이 되겠습니다. 1빅 트레드는 뭐 굉장히 쉽죠. 61선이 241선 아래에 있으면 1빅 트레드입니다. 1 퍼펙트 기준선 하락은 일봉에서 기준선이 하락을 하는데, 주가도 21선과 기준선 상단선 이 두 가지 선 중에 높은 선 중에 아래에 있고, 전환선도 21선과 기준선, 이거는 이 두 가지 선 중에 낮은 하단선 아래에 있는 것을 1 퍼펙트 기준선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아까 이런 장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는 듯하다, 이런 결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ETF TV에는 원칙적으로 뭐 한국 주식,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어떤 동일한 평가를 위하여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입니다. 코르라고 한국 코스피 3배 레버리지죠. 뭐 이것도 30분 봉에서 현재 레인보우 신호로 아주 단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난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장기 하락 국면에 그 세 가지 조건, 월 로우 캔들, 1 빅 트레드, 1 퍼펙트 기준선 하락, 여기에서 벗어난지를 한번 정확히 코를 갖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르의 월봉입니다. 한국 코스피 3배 레버리지 월봉입니다. 월 로우 캔들입니다. 일단 음봉이고 6개월선 아래에 있고, 직전 양봉의 그 몸통합계의 저점보다도 낮고, 그 다음 직전 음봉이란 것은 여기 음봉은 하나로 치고, 여기 음봉 4개를 갖고
그 하나로 칩니다.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본다는 뜻이죠. 여기에 고점보다 낫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 코스피는 월 로우 캔들로 21선 쌍봉 하락이 됩니다. 그럼 한번 일봉에 가서 봐보겠습니다. 빅데드죠. 여기서 자수색선이 241선이고 61선이 녹색선입니다. 61선이 241선의 아래에 있는 빅데드입니다. 세 번째 퍼펙트 기준선 하락을 갖고 만족하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선 하락이네요. 두 번째 아까 조건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1 퍼펙트 기준선 하락이 되려면 기준선 하락이 되고 주가가 21선과 기준선 상단선본 아래에 있고 전환선이 21선과 기준선 하단선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기준선 하락은 맞고요. 주가가 현재 21선과 21선이 빨간선입니다. 기준선 상단선, 전환선이 상단선이에요. 아래에 있네요. 그런데 전환선이 기준선과 21선 하단선보다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전환선이 하단선보다는 위로 올라갔어요. 정확히 8월 29일부터는 어제죠. 어제 한국 시장 어제부터는 코스피가 1 퍼펙트 기준선 하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지 장기 하락이 되는데 월 로우 캔들이고 1 빅데드까지는 됐었는데 1 퍼펙트 기준선 하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장기 하락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 하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제가 장기 하락이었던 8월달이 내내 장기 하락이었었는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장기 하락이 되었던 것은 이때가 기준선 하락이었죠. 기준선 하락이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기간이 갖고 장기 하락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여기에 장기 하락 기간을 갖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장기 하락 기간 동안은 제가 절대 상승 추세 또는 1등급 또는 2등급 분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기 하락 국면에서는 이 폭포수 하락 이걸 굉장히 맞은 확률이 높습니다. 이 7월 말과 8월 초에 이렇게 폭포수 하락 맞았죠. 폭탄 맞았습니다. 이럴 확률이 높고 이 장기 하락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는데 이게 굉장히 속임수 반등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때도 약간 이게 장기 하락에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반등을 해서 이게 바닥 친 줄 알고 여기에 들어갔으면 또 한 번 여기서 대통령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하락은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저희 글로벌 ETF TV에서는 이 모든 레버리지 매수 신호의 필수 조건으로 비장기 하락, 장기 하락이 아닐 것 이런 장기 하락은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하더라도 속임수 확률이 높고 또 잘못 하락하는 이런 폭포수 하락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 시세의 필수 조건으로 비장기 하락을 넣었었는데 이 한국 코스피죠. 이 코르가 계속 장기 하락 국면에 있다가 드디어 이날부터 소위 말하면 이 장기 하락에서는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그 단기적으로 강한 게 그 앞에서 그 단기적으로 강한 요거하고는 틀린 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단기적으로 반딱했던 것은 소위 말하면 속인수 상승이었지만 이것은 장기 하락에서 벗어난 그 단기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소위 속인수 상승이 아니고 추세 전환, 추세가 소위 말하면 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한국이 그 뭐 이걸 안심할 수는 없지만 낙관적으로 보면 바닥 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한국만을 갖고 이렇게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고요. 한번 좀 비슷한 나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국만 상승하면 좀 믿을 수가 없고 그 다른 나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한번 멕시코를 한번 봐보죠. 멕시코도 이러 보면 지금까지 보면 뭐 여기도 로우 캔들로 그 장기 하락 1조건을 만들었고 일본도 빅테드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소위 말하면 요까지는 장기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부터 장기 하락을 굉장히 벗어나면서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만의 상승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번 다른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 국가인 브라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뭐 장기 하락 국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왜냐하면 요거는 그 한국이나 멕시코는 빅데드였는데 이건 빅데드가 아니고 그 61선 이 241선 위에 있었으니까 빅데드가 아니니까 아예 뭐 장기 하락은 아니었죠. 하지만 뭔가 이게 이틀 전부터 이 조짐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한국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일본과 비슷한 그 SOXR 미국 반도체 기업 3배 레버리지죠. 이거 미국은 이런 장기 하락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빅골드잖아요. 노란 61선 위에 240선 위에 있는데 이것도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소위 말하면 이틀 전부터 굉장히 강한 신호를 갖고 주고 있어요. 물론 미국은 앞에도 이런 강한 신호가 있어서 어쨌든 한국이 굉장히 이번 상승하는 게 한국만의 상승이 아니고 브라질이나 멕시코도 상승하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상승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한국 증시를 직접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코덱스 150 레버리지 30분봉이죠. 사실 매수 신호는 29일, 그저께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께 한 6,400원대, 이때 조성을 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코스닥 레버리지 갖고 굉장히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이거 25,000원에 샀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손절에도 많이 쳤었고 이러다가 사실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계속 장기 하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 않다가 보니까 이 코스닥이 이 앞에 상승하는 이때 반짝 상승할 때 이럴 때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장기 하락이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의 로우 캔들입니다. 두 번째로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 요때 반짝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소위 말하면 일봉에서 소위 빅데드고 그다음 기준선이 하락하고 주가가 일봉의 21선과 기준선 상단선 아래에 있고 그다음 전환선도
일봉가 21선 아래에 있었어요. 이때 반짝 상승했지만 그 장기 하락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속임수 상승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들어갔으면 이때 또 그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했기 때문에 손절매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때 어제부터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내내 이거 자체가 뭉저리 그 장기 하락 국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여기 보면 그 전환선이 기준선과 21선 하단선 위로 올라가는 그 장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30분 봉에서 요날이죠, 요날. 이날 그 장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장기 하락 국면에 벗어난 게 아까 뭐 코르 한국 코스피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 업종별 ETF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 하락 레버리지죠. 뭐 이것도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30분경에서 레인보우 실험하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게 그 문제는 이게 장기 하락 이게 강하게 상승했더라도 장기 하락이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월봉 한번 에너지 하락 월봉입니다. 당연히 월 로우 캔들이죠. 에너지 하락 일봉입니다. 뭐 일봉도 뭐 61선이 241선 아래에 있는 빅데드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퍼펙트 기준선 하락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준선 하락인데 현재 주가가 뭐 21선과 그 기준선 상단선 아래에 있고 전환선이 21선과 기준선 하단선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 수요일까지는 아래에 있었는데 목요일부터 그 요 전환선이 그 요 21선 위에 올라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그 현재 그 퍼펙트 기준선 하락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기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뭐 소위 말하면 이 장기 하락 국면이었던 이때 폭포수 하락 맞았던 이때 그 다음에 요때 상승은 제가 요 장기 하락은 여기 장기 하락 기간입니다. 굉장히 요때 상승은 소위 말하면 그 장기 하락에서 단기 상승이었기 때문에 속임수였는데 이번에 상승은 이거하고 틀린 게 장기 하락이 아닙니다. 요날까지는 장기 하락이었는데 요날부터 장기 하락에서 벗어난 비장기 하락에서 단기 상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임수 상승이고 이것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닐까. 요번 상승이. 그래서 앞에 반짝 상승하고 지금은 요건 속임수 상승, 요건 추세 전환 상승, 뭐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업종별 ETF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반도체 기업들을 갖고 하는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갖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ETF인데 최근에 장기 하락이었기 때문에 제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월봉에서 로우 캔들이네요. 일봉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봉 뭐 61선이 241선 아래에 있는 빅데드입니다. 기준선이 하락하네요. 그런데 현재 21선 빨간 21선과 기준선 상단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환선이 그 21선과 기준선 그 하단선보다 이것도 아래에 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장기 하락입니다. 뭐 그런데 이게 아마 내일쯤에 뭐 현재 주가 이렇게 버티거나 뭐 약간 하락해도 그 21선은 내려오고 전환선은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원래부터는 이것도 장기 하락에 벗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분봉의 이 레인보우 신호가 뭐 조금 FM대로 하면 장기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아닌데 뭐 조만간 장기 하락에 벗어날 것을 예상하고 저도 어제 이걸 갖고 또 매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갖고 한국의 그 코르가 굉장히 그 상승하는 것이 그 한국 코스피 또는 또 한국 코스닥, 한국 에너지화, 한국 IT가 상승하는 것이 이번 상승이 굉장히 좀 장기 하락에서 벗어난 이런 의미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상승 추세의 전환이 될 가능성을 갖고 조심스럽게 진단해 보며 그래서 앞으로 그 9월은 혹시 월 양봉 지금 아주 월 음봉이어서 아주 엄청 고생했죠. 월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를 할지라도 9월에 월 양봉이 되면서 그 일단 현재 이 바닥이 완전 바닥이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요번에 그 어제 오늘의 강한 상승은 한국만의 상승도 아니고 미국, 일본, 유럽, 브라질, 뭐 멕시코 이런 이머징 마켓 국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 그래서 그 바닥 탈출을 하는 신호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갖고 희망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2019년 한국 시간으로는 뭐 8월 31일 토요일이지만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향 분석을 한번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유로스닥스 50, 일본, 중국 A50, 중국 홍콩 H,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신흥국, 한국 코스피, 한국 에너지화, 한국 코스닥은 2등급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 나스닥과 이머징 마켓은 3등급 중립입니다. 미국 빅스 공포지수죠. 4등입니다. 미국 빅스는 뭐 글로벌 증시의 저승사자입니다. 이게 요번에 그 주가지수 상승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미국 빅스를 갖고 하락 추세로 전환시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국 빅스가 이 뭐 상승 추세에 가면 글로벌 증시는 거의 쪽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자재입니다. 뭐 니켈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올해 무려 아주 8% 상승했죠. 아주 폭등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1등급 대박 패턴 상승하기에 한국 시장에서 대신 EX 니켈 선물 ETN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어제 다른 걸 좀 사느라고 좀 한 절반 정도 털었는데 굉장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무려 8% 올랐으니까 뭐 한국 시장은 내일 한 16% 정도 이베레비지 오를 것 같네요. 이걸 좀 많이 좀 털어갖고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하여튼 니켈이 이게 장기 상승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폭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2등급입니다. 금, 은, 구리, 아연, 철강석은 3등급 중립입니다. 어제 원유가 많이 하락했네요. 그 4등급 하락 추세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채는 2등급입니다. 미국 국채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통상적으로 하락해야 되는데 크게 하락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국채도 그 장기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N은 중립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뭐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닥, 한국 에너지화학이 상승 추세고 2등급인데 이게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 그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하락 추세라는 것은 역으로 따지면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한국 코스피, 한국 에너지화, 한국 코스닥의 상승 신호가 굉장히 좀 신뢰가 있는 신호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는 그 1, 2등급 종목은 그 레버리지 ETF 또는 ETN으로 투자를 하고, 하락 추세인 4등급과 5등급 종목은 뭐 그 인버스 ETF 또는 ETN을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각자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갖고 참조만 하시고 그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그 주말 시간을 보내시고 9월 달에는 꼭 양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